내란 옹호 반국가 세력의 이른바 전화 찬스가 벌써 힘을 잃은 모양입니다. 늘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 대표의 박스가 무려 50%까지 커졌습니다. 리얼미터가 기존 1000명이었던 표본수를 1500명으로 늘려버리니 여지없이 한줌따리 극우층의 여론 왜곡 약발도 결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보수층이 진보층에 비해 무려 130명가량 더 과표집되어 이 조사마저 산술적으론 8에서 9% 정도의 왜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와 진보층에서 그마저도 압살할 정도의 민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1% 상승, 국민의힘은 5.1% 폭락했고 특히 정권교체 선호도에서는 정권교체 6.1% 폭등, 정권유지 6.3% 폭락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극우의 여론 왜곡 약발도 떨어져가고 여론조사가 점점 정상화되는 기류들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나 국민의힘 대통령의 내란 범죄로 생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돼가는 상황에서 저로선 정당 지지율이나 정권 교체보다는 역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자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늘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재명 대표의 박스가 사실상 무조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커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힘 모든 잠룡들을 올킬했으며 심지어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를 상대로는 50% 이상 지지율을 기록했고 한동훈을 상대로는 아슬아슬하게 50%는 되지 않았지만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제가 더 놀란 부분은 다자대결 부분인데 표가 몰릴 수밖에 없는 양자대결과 다자대결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2주 전에 비해 3%가 상승하며 46.3%를 기록했고 특이사항으로는 명태균 게이트 유탄을 제대로 쳐맞은 오세훈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입니다. 심지어 보수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해도 이재명 대표 한 명보다 낮았는데 표에도 보이듯이 일부 비명계 진보파이까지 합치면 무려 과반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수층이 8에서 9% 정도 더 과표집된 조사임에도 이렇게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의 탄탄하고 거대한 지지 기반 덕이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자세하게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역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국회 후보를 상대로도 중도층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이다 못해 파괴적인 50% 박스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보는데 극우층의 전화대기 약발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선언이 아주 제대로 먹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제를 조금 바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승리를 의심하진 않지만 보다 완벽한 승리를 위해 아주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시 만악의 근원 검찰입니다. 가뜩이나 서정욱 변호사가 한동훈이 명태균과 검찰을 이용해 나머지 후보들을 친다는 주장을 했고 한동훈 측도 법적 대응을 한다는 소동이 있었는데 서정욱 변호사 주장에 진위를 떠나 충분히 경계할 만한 상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능성을 낮게 보지만 한동훈이 만에 하나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되면 어찌됐든 꾸역꾸역 저쪽에서 대선 주자 타이틀을 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조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 차라리 대놓고 극우인 김문수보다도 유독한 정치인이 저는 한동훈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로 한정해서 보면요, 이분의 정치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인기 기반 정치입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이분의 그 정치 행보를 보면 너무 사람이 얕다. 그래서 네.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좀 많이 채웠나 이번에 첫 일성을 보면서 역시 한동훈답다라는 생각을 한 게 2조 심판론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총선 때 팔았던 그 심판받은 주제를 또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나오자마자 첫 일성이 아니 대선을 나가겠다면서요. 무슨 미래 비전에 비읍도 없고 또 이재명 때리기만 하니까 역시 한동훈은 또 심판의 길을 걸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의 컴플렉스를 아는 거죠. 자기가 약한 부분. 그게 뭐냐면 보수 정체성이 흔들리죠. 왜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고 보수에 넘어와가지고 보수에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훈을 갖고 오고 갑자기 안보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누가 봐도 안보 전문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 이 또 한동훈의 소위 말하는 배가 또 한 번 이렇게 고장이 나고 또 제동이 걸릴지 이제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 같았으면 진보 보수가 공존하며 국민의힘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에도 이롭다는 이상적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내란에 부역하는 반헌법 반란 세력들, 그리고 내란 속에 손잡고 나라를 유린했던 인간들, 이들은 그저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지 보수가 아닙니다. 고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선 윤석열과 한패였던 검찰부터 국힘 정치인들까지 모두 정리하고 민주당이 확고하게 중도와 보수 포지션을 차지하는 방법만이 최선이라 생각하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민주당을 향해 보수적이라 비판을 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